이제 일주론에 있어서 이제 신금 그동안 이제 그 여러 가지 다 했지만 이제 이번엔 신유일주에 대한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일주는 기본적으로 이제 신금의 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행동적인 부분에 유라고 하는 행동을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경금, 유는 이제 경금과 신금을 가는 거로서 이거는 이제 비견겁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비견과 겁재인데, 비견과 겁재는 나의 성분이기 때문에 항상 좌우묘유는 그 순수한 성분만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까지 갖고 있냐, 정신마저도 나하고 똑같아 버리니까 신금의 유금이 밑에 이렇게 있으면요 하나로 돼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 신금 자체가 굉장히 뭐냐면은 자갈밭이고 굉장히 그 뭐랄까 아주 꺼리고 깐깐한 성향이거든요, 기본 자체. 근데 이런 사람은 깐깐하다 못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주 증류수 같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 그 물을 그냥 아주 걸러가지고 이렇게 아주 그냥 섬세하게 만들어놨는데, 이런 사람들은 거기다가 아주 더 끓여서 아주 그냥 맑은 물만 하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이게 특수한 사람이죠. 특수하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눈에 띄어요. 이런 사람들이요, 기본적으로 눈에 띕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띄는 이런 사람들은 성향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런데다 그러니까 성격이 깐깐한데 더 깐깐한 거죠. 신금이 깐깐한데 지지가 저러면 깐깐한 행동을 더 강하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다. 왜 쉽게 접근하기 어렵냐면 아무나 이런 사람들은 안 사귀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성적인 성향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내성적이라고 해서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는 성향은 이제 신금에 갖고 있는 의리라든가 의협정신, 그 다음에 자립정신, 이러한 것들은 이제 굉장히 남들보다 강해서 이런 사람들은 누구한테 절대 부탁을 안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거 아닙니까? 부모 형제가 아니면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가서 좀 돈 좀 빌려주세요 또는 뭐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부모 자식 간이라도 내가 굶어 죽을 망정 그 뜻을 못하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신유일주가 그럴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는 거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러니까 엄청 이 사람은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뭔가 행동할 때 깔끔하고 약간 결벽증도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설거지를 했다 그러면 남들은 뭐 이렇게 설거지하고 나면 뭐 거기에 뭐 이렇게 만져보면 뭐 이렇게 걸리기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한 번 해도 두 번 해도 아니면 깔끔하게 하는 거죠. 내가 아시는 분 하나도 있는데 그분은 설거지를 했다 그러면 저기 뭐야 이 그릇에 광채가 나. 얼마나 닦는지 닦고 다 해가지고 그 정도고, 뭐 하나 이렇게 주변 청소를 하더라도 아주 깔끔하게 하는 성향이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해도 돼. 그래도 그 대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올 때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 이게 왜 그 꼴을 못 보겠다라는 게 신유일주가 갖고 있는 특성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도 갖고 있고 그리고 행동도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아주 설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깔끔하고 굉장히 고집스럽고 까다롭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정직하다라는 얘기죠. 정직하다라는 게 우리가 세상 사는데 정직하게만은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손해도 본다. 그죠? 사업을 하면 약간의 뻥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너무 고지고대로 하다 보니까 이윤이 안 남아. 이윤이 안 남으니까 결국 왠지 모르게 이득보다는 손해가 나는 경우죠. 그러니까 물론 오래 가면 신뢰가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계속 오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 사업이 되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득보다는 적게 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 신유일주들은 그만큼 삶이 어찌 보면 폭폭하다, 까다롭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지기도 싫어하죠. 그리고 이제 시비가 분명하고 또 이제
또 나름대로 실속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실속은 내가 남을 속여서 이득을 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할 때 내가 이 팔고 안 팔고 일을 하고 안 하고 할 때 이런 사람들은 공짜로 일을 안 합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물론 큰 이득을 보지도 않아요. 욕심 자기 인건비 막 부풀려 가지고 뭐 얼마다 이렇게 막 뻥치거나 이러지도 않지만, 그러나 이 사람 너 그냥 와서 좀 일 좀 해주면 안 될까? 그건 또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시키실 때는 명확하게 얼마 준다라는 거를 했으면 그것도 약속을 명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많이 받지도 않는데 그것도 안 준다, 이런 사람 어떻게 하면 칼 두고 설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 TV 같은 데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야, 저기 월급 좀 못 받았다고 그게 칼 두고 설칠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칼 두고 설칠 일이에요. 왜? 내가 남한테 뻥치지 않고 딱 받을 금액만 받으면서 정확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것조차도 안 주는 그 사람이 인간이라고 볼 수 있냐 이거죠.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유일주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 그런 겁니다. 내가 철저하니까 최소한 이 정도도 못해주면 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보는 게 이 사람들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가끔은 차갑기도 하다. 근데 차갑게 하다는 게 무슨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냉대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명확하니까 가지 않아야 될 때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아예 와가지고 나 돈 없어, 그럼 못 가잖아요. 그러면 보통 그러지 말고 와가지고 그냥 공짜라도 먹어 이러는데도 안 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입니까? 냉철해 보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인간미가 없어. 왜? 그냥 와서 먹고 그러다가 나중에 네가 좀 돈 되면 네가 너 좀 사주고 그러는데, 나 그런 거 싫어해, 이 사람은. 그러니까 마음이 나쁜 게 아니라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냉철하다 보니까 차가웠구나, 저 사람하고 쉽게 친해지기 어렵구나 라고 느끼는 의미에서 차가운 거지, 이 사람 마음이 이렇게 만져보면 차갑고 심장이 차갑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차갑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깔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러면 냉정하니까 나한테 피도 눈물도 없이 나한테 너무 그걸 할 것 같지만, 이 사람도 정도 있고 다 있어요. 마음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만 행동적인 측면에서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하다 보니까 명확하게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면 오히려 어떨 때 보면 진짜 감동을 받을 때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소란스럽고 번잡한 걸 싫어하고 조용한 거를 좋아한다. 이게 이제 신유일주의 또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면 그냥 딱 냉철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어떻게 한다? 몰래 뒤에서 이렇게 돈 딱 던져주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 안 내세우고 그런 이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주 익명의 기부자들, 이런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뭐냐면 자기가 어렵게 살았으니까, 자기가 고통스러웠으니까 고통스러웠던 내 마음을 네가 고통스럽게 산다는 것을 내가 안다 하는 식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 뚜렷한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유일주들인 굉장히 아주 뚜렷한 성향이고요.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반면에 뭐가 되느냐, 한번 미워하면 끝까지 미워한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하고 만났을 때는 잘해주려고 꼭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찍히지는 마세요. 일단은 찍히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잘해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깐깐하니까 대화하기도 힘들고 막 이래. 하지만 찍히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사회 정의를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은 죽여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좀 강하게 얘기를 해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회 정의를 위해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뭐 사회 정의야, 좀 미친 짓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삶 자체가 그렇게 확고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 정신이나 행동이나 똑같잖아요.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또 그런 데다가 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나 굉장히 뭐냐면 단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돌에다 한번 새겨놓으면 절대 안 잊어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 새겨놓으면 절대 안 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분들, 겉은 강하고 속은 부드럽다라는 말들이 다 이런 말이에요. 부드럽다라는 말이 인간이기 때문에 다 갖고 있는데, 다만 이 사람의 입장에서 행동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렇게 아주 깔끔을 떨고 아주 굉장히 이렇게 막을 친다, 이런 얘기고, 장남 장녀 맏며느리 역할을 잘한다, 이런 얘기는 이렇게 신금이 신유일주가 됐든 갑인일주가 됐든 이렇게 그 일주가 이렇게 똑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 위에나 아래나 똑같은 사람들은 항상 장남적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장녀적 기질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그 사람이 장녀로 태어난 경우도 있지만, 요즘엔 뭐 한 명이 아니면 두 명이기 때문에 장남 아니면 장녀인 경우도 많은데, 그런 거 말고라도 자기가 옛날에 태어나서 뭐 삼형제 뭐 이런 게 있어도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이 사람에게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 마음대로 결정을 안 따라주잖아요. 그럼 거기 안 갑니다. 가족회의에서 볼 수가 없어요. 내 말을 들어주던가. 이런 사람, 그러니까 꼭 그 가족 중에 보면요, 누구 하나 때문에 의견을 미뤄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 사람 말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합리적인 상황으로 봤을 땐 그 사람 말이 안 맞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걔를 안 껴주면 일이 진행이 안 돼. 근데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란 얘기죠. 그러니 오죽하겠습니까? 네. 피부 미인이라고 하는 것은 겉에도 금이고 안에도 다리도 금이고 이러니까 피부가 미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유일주, 원래 신금일주들이 좀 미인들이 많아요. 이쁘다. 봐가지고 조금 피부도 좋고 이쁜 쪽이면 신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의외로 맞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주에 이제 신금 하나 정도는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배우자 공이 부실하고 이별 사별, 배우자 병약하다, 이런 얘기는 대략적으로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신금 일주가 됐든 경신 일주가 됐든 그 다음에 갑인 일주가 됐든 뭐 이렇게 위아래가 이게 을묘 이렇게 똑같은 사람들은 대략적으로 그 성향이 어떤 성향이냐면요, 남편을 또 부인을요 이렇게 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이 친구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요즘에는 부부가 친구로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잘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유일주가 요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부공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은. 근데 예전의 기운으로 봤을 때 친구로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관리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신경 안 쓰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겠다라는 게 강하다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인일주가 됐든 뭐 을묘일주가 됐든 그 다음에 뭐 병호, 그 다음에 정사, 또 이런 신금, 경신, 그 다음에 이렇게 신유, 이런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난 거죠. 다만 연애할 때는 그래도 이제 필요하잖아요. 연애를 필요하니까 연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관리를 안 해주니까 상대방이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요즘에 남자들이 많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여자가 집안 살림 안 챙겨줘도, 자기 양말 안 챙겨줘도, 밥 안 챙겨줘도, 요즘 뭐 밥 안 챙겨주는 게 다반사잖아요. 안 챙겨줘도 그래 돈만 잘 벌어와라 그러면 내가 다 용납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완화가 됐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실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부부가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일주가 똑같은 사람 오잖아요. 그러면 그 말부터 하면 됩니다. 남녀 관계에 있어서 본인은 그냥 친구를 생각한다, 여자인 게. 여자가 남자를 친구를 생각하면 그만큼 안 챙겨준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살려고 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또 딴 얘기는 뭘 뜻하냐면, 상대방이 나를 간섭하려고 하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간섭하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간섭하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요 여자 집에 안 들어갑니다. 간섭받기 싫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맨날 싸울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밖에 나가서
뭐 얼굴 이쁘겠다, 좀 웬만큼 잘생겼다 그러면 또 옆에서 살살살 꼬시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면 결국은 이제 또 거기에 훌끗당 넘어가갖고 이 부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주가 뚜렷한 사람들한테는요, 간섭하려고 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여자들은 남자가 이렇게 딱 있다 그러면 일단 딴 거는 다 제쳐놓고 월급 봉투만 다 자기가 받아가면 돼요. 그리고 이제 관리는 내가 하고 그 다음에 네 마음대로 해라. 왜? 월급 있으면 어디서 바람도 못 핍니다. 이게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딱 규정을 해주면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고 그냥 시시콜콜이 뭐 한다 뭐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재물보다 명예를 좋아한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물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라는 얘기는 명예 좋아한다는데 갑자기 웬 집착이 강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람들은요, 명확하게 돈을 안 주면 일을 안 해요. 많은 돈을 바라지도 않지만 그래도 자기 대가에 대한 그 돈을, 그걸 또 돈이라고보다는 보상을 해줬을 때, 그것이 약속될 때 해준다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집착이지, 무슨 뭐 큰 돈을 바란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고 쓸데없는 낭비가 없다라는 건 아주 명확하고 확고하게 쓸 것만 쓰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보다는 공직이 좋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런 사람은 사업하잖아요. 원래 이제 신강한 사람들은 원래 사업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신강한 사람들. 근데